안녕하십니까. 진지여섯기 밤톨레이스키 호브로브스키 예비케아스 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힐리베디히아 신스크레트 카프카의 이치입니다. 잘한다. 너클볼러님이 후기로 테드정과 인연을 정리하자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우나 아브라스타스가 거대 팬덤을 예고하는 정치 알바의 점수를 매기며 배틀을 신청했습니다. 이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DK 라이너스타가 깊고 깊게 판 팟캐스트 영혼교감 고백 백수드라의 실체 곧 공개합니다. 걸 신토와 팀이 여름의 뱀이 냉면을 멸종시키려 했다는데요. 사실일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충격, 본격 몽골레를 그럴 걸 아재와의 심층 인터뷰. 그는 왜 뉴욕을 정복하려 하나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딴지 공편 및 여러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소개하고 물고 뜯고 씻고 삼키는 팟캐스트! 처음인데 되게 잘하는. 저희 아이돌인가요? 이어서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전세계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팟캐스트를 소재로 하는 방송 팟캐스트 듣는당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테드고요.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누라는 없어도 팟캐스트 없이는 못 산다는 아브라팟캐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밥하면서도 팟캐, 운동하면서도 팟캐, 청소하면서도 팟캐, 웃을 때 울 때 좋을 때 더울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 이거 야매떼 할 때도 팟캐를 듣는 팟캐스트 중독자 아브랄 팟캐입니다. 나 이거 사무실에서 듣는데 미치겠다. 야 힘드네요. 아하 제국 야합. 다음으로 영화에 미치다 못해 영화 팟캐까지 파고 있는 DK 의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이치가 영화 속에 있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육회를 사랑하는 DK입니다. 육회. 와다시다 다시마다 바로 이마이 기모찌. 맞지. 미끼는 삼켜야 제맛이다 이기야. 안녕하세요, DK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냥 더러운 형춘 의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765-201-04-07-1973 피플뱅크 AKA 뭐였죠? 국민은행이었죠? 도와주세요. 이경춘입니다. 네, 다음 이 계좌는 765-201-04-07-1973 343-21444 그 하나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이라며. 하나은행도 있어요. 가만히 있죠. 시티은행도. 됐어, 그만해. 다음으로 수상하고 소심한 이치 의원입니다. 생활인 이치입니다. 다른 진행자분들의 공력이 모자라 오늘은 불량 확보를 위한 추임새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뵙게 돼서 죄송해요. 저녁에 보니까 더 이뻐. 그런 얘기 하지 마. 밤새자 오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저희 파트땅 클럽의 수괴 밤토라빠 하이칼라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등당 현직 당주 겸 노예 밤토라빠 하이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스페셜 게스트 피오니님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경 왔습니다. 피오니님은 저 안면이 있는 게 하이피델리티 공방 때 네, 뵀었고 해서 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특별히 초대해봤습니다. 아브나이한 반성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파일럿을 내보내고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난 파일럿을 내보내고 좀 어떠셨습니까, 당주님? 네. 물맛이라 걸렸어. 네. 저는 뭐 지난번 전화 통화 연결할 때 좀 말을 좀 많이 절었고 갑자기 왜 제가 당황을 했네요. 네, 서울 말을 하네요. 네. 반성합니다. 네, 일단 뭐 그럼에도 반성한 참 반성인 밤토라빠에 갈랐습니다. 됐어. 네. 네, DK님 반성해 보십시오. 예, 파일럿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줄여야겠다고 느끼고 반성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말 많이 하면 어때? 그리고 이제 딴지는 모르고 팟캐만 듣는 분이 계신데 그 익명의 의견은 목소리 구분이 안 가서 누가 누군지 좀 모르겠다. 다들 웃긴 하는데 왜 웃는 건지 모르겠다. 같이 웃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냥 같이 웃으세요. 같이 네, 웃으시면 됩니다. 형수님 사진을 같이 올리면 사람들이 같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웃을 때. 시체 노래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방송 초반에 그러니까 저희 그 앞부분에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굽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 이기마스가 뭐지? 접니다. 뭐 여기 아니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루요. 진짜. 이럴 때 그냥 짜증 내주세요. 하지 마루요. 나 하지 마루요. 얼마나 재밌잖아. 하지 마루요. 이런 씨 빌어. 자, 다음으로 반성해 보십시오. AB. 예, 아브락섹스입니다. 지난 방송 올라오고 며칠을 아드레날린 과분비 상태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진짜 변태 같아요. 그 새로미 우리 님께서 다른 사람들 손이 올거려서 자기 방송 못 듣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4번 들었거든요. 다들 몇 번씩 들으셨어요? 너무 저는 좋아요. 뭐 편집 때문에 8번 들었습니다. 그거야 뭐 일이고. 네. 2번 들었어요. 저도 2번? 응. 저는 3번 들었어요. 나만 변태야? 맞아. 맞아. 그렇죠. 2배인 거야, 우리의 2배. 상변태. 근데 이상한 건 우리 방송의 댓글 내가 못 달겠더라고요. 다른 방송 같으면 제가 완전 선제 공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이 올그려서 그게 잘 안 되던데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들어주신 분들 시간 뺏는 건데 아깝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더 심기일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기일전도 참 좋은데 네. 너무 그 힘들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저는 라이트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도 방송에 댓글을 못 달겠더라고요. 그 약간 되게 그죠. 뻘쭘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막상 이상해. 약간 딴 데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잘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딜 가도 다 계시대요? 누구야? 저요? 그렇진 않은데 AB가 제일 많지. 거기서 거기 아니야, 알고 보면 둘이? DK도 그래서 있어. 제가 있는 게시판에는 다 AB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게시판에 둘이 있던데. 아니, 셋이서. 셋이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DK하고 AB는 댓글 요정이라고 하잖아. 나한테는 댓글 요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 둘이 이제 제일 막강한 거지. 댓글 변태라는 거죠? 얼굴을 많이 본 사람이 많아서 차마 사람들이 요정이라고 못 불러주는 게 아닐까. 그래요? 요정이라고 못 부를 얼굴이 알려져서 요정이- 요정 활동을 많이 제가 하시죠. 요정이라고 예. 못 부를 얼굴입니까?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신분주의를 했어야지. 이치님 반성해 보십시오. 뭐 저는 평소 때 자기 주장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인데 지난번 방송 들어보니까 제가 좀 많이 쫄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는데 더 긴장하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또 긴장되고 그래서 그만 고민하고 오늘도 재미나게 녹음해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저는 테드고요. 내가 반성을 할 게 뭐가 있나? 나 잘했는데, 되게 잘했는데. 목소리도 마사오야? 좋고. 네. 다음 분. 여러분 팟캐스트는 인생의 낭비입니다. 네, 경춘님 반성해 보십시오. 네. 7650-0407-973 국민은행 입금이 들어오면 바로 반성해드리겠습니다. 예금주 누구야? 감사합니다. 예금주는 본인이겠지. 네, 민경준입니다. 처음으로 밝히는. 와, 나 설마 실명이 민경준일 줄 차마 몰랐네. 네, 그 가명이에요. 제 본명은 민경춘입니다. 대포통장이야 가면이면? 아닙니다. 양재역 3번 출구에서 50m 오시면은 훈민정필 글씨 교정 학원 있어요. 카드도 돼요. 네, 요 글씨 교정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광고 CM을 네.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남의 광장입니다. 지난 그 방송을 내보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저희 팟캐스트 순위가 최고 몇 위까지 올라갔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200몇 위 아니었나? 200몇 위였을 거예요. 296위. 네. 저는 그냥 계속 900위에서 머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팍 치고 올라가서 저희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무되고
그래서 당혹스럽고 뭐 막 자꾸 하자 그러고 커밍아웃 당하는 것 같고 우리 자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순이 바깥에 나갔다 계속 들어와. 오늘도 너 들어와 있던데. 아, 여기 있는 그래요? 3명 때문이 아닐까? 세 계속 명이서 들으셔서 팟빵 게시판에다가 그 계속 댓글 상징원 달고 때문에. 아. 일기 쓰고 반성하고 맨날 그랬어요. 아. 스트리밍 하시는 거 같아요. 루프 걸어놓고 아. 스밍. 물론 고맙게 생각드리는 분은 이제 사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팟빵에 네, 메일 오고 오셔서 있어. 네. 그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좀 민망합니다. 어쨌든 방송 그 게시판에 남겨주신 후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민경춘님이 번갈아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1부를 올리고 나서 아마 가장 먼저 그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너클볼러님인데 저희 파일럿에서 너클볼러님하고 연결을 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너클볼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파일럿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부 들어보고 이상하면 테드님과의 인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 같이 죽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다들 말씀 잘하시고요. 클럽도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하루빨리 겨울이 오길 바랍니다. 성격 조금 이상하신 분이네요. 네. 되게 좀 약간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네. 보니까 네.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막 이런 것 같아요. 네. 아. 2부 끝나고 메시지 따로 왔다고 하지 따로 않았어요? 왔었던 것 같은데 네. 생각이 안 나요. 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 네. 끊길 것 같아. 어제 밥 안 사줘서 그런 거야? 어제 벙커에 갔는데 5분 전에 집에 갔다고 분명히 오라고 해놓고. 어허, 큰일 났다. 현명하시구나. 네, 다음 분. 네, 까만머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파일럿 잘 들었습니다. 예상외로 차분한 분위기. 세상에 이치가 영화 있다는 말씀에 공감 한 표 드립니다. 이 말씀 받고 추가로 저는 드덕으로서 세상에 이치가 드라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라임님, 모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처럼 합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하이피델리티 공방 때 참여하셨던 이치님 반갑고 딴지의 양대 아, 댓글 여기 요정. 나오는구나. 여기 전에도 근데 게시판에서 언급이 돼요. 그 이 댓글 요정님들 여기 또 계시네요. 말씀. 우사스. 좌 우삭스 좌디케이 발라도아리스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네. 예, 님들의 그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리액션 너무 훌륭하시고 민경춘님께서 추천해주신 팟캐스트들도 구독 콕 해뒀다가 시간 날 때 들어봐야겠어요. 엄청난 추진력, 행동력을 보여주신 테드님 이분 좀 무서우신데요. 맞습니다. 좀 많이 무서.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요정이라고 못 부르는 거야. 저도 한 번은 요정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정님. 네, 다음 요정. 영혼 없고. 네, 다음 요정. 네. 다음 아재. 파트땅 이름에 걸맞게 가업걸 하피델 컨셉 가져오신 것도 반가웠고요. 이젠 댓글도 생각하고 달아야겠단. 인맥 장난 없으시단. 저 인맥이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다 나왔어요. 네. 그분들 뭐 좋아해서 제가 뭐 쫓아다니는 거고요. 네, 다음. 이거 아까 이게 꿈에서 이거 당주님이 되게 잘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꿈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마사오 바이러스라고. 지돌지돌 하트 빨간 뚜껑 조회님께서 글 남겨주셨어요.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송은 파일럿. 재미있네요. 기억. 네, 다음 분. 이게 원래 이 지돌님은 닉네임이 지돌지돌 하트 빨간 뚜껑이에요. 조회는 아마 뭐 이렇게 그러게요. 가져오면서 잘못 가져온 것 같고요. 누가 네. 가져왔는지. 제가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 분 성게매니아님. 첫 느낌은 이거 딴지 라디오 종합판인데 오프닝은 아브나이니온고 스타일, 중간 코너는 하이피델리티 스타일, 엔딩은 가옥걸 스타일. 되게 묘한 느낌이네요. 정규 편성되고 멤버분들 케미만 올라오면 완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다는. 단점을 꽂자면 웃음소리가 너무 크세요. 전체 볼륨은 살짝 작은데 웃음소리가 날카로워서 귀가 아픈 상황이. 뒤에서 웃겼습니다. 경험적인 부분이긴 한데 팟캐스트 순위 띄우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띄워야 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도록. 그래서 한 에피소드 몇 개만 모이면 순위 떨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더라고요. 네, 이분은 참고로 팟캐스트 헬조선 뉴스 진행자분이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헬조선 뉴스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코너 제한인데요. 특정 기간에만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11호가 주요 이슈가 되어 있죠. 11호. 11호. 네. 그래서 영어 팟캐스트의 대부분이 한 번쯤은 언급하게 되지요.
팟캐에서 11호를 어떤 11호. 서울에선 그렇게 세게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어차피 11호. 네. 어차피 방식으로 잠깐만. 어차피 아니 어차피 잊어야 영어에는 할- 쌍시옷이랑 시옷이 없으니까 음. 영어니까 11호 해도 되는 거고 12호 11호. 해도 되는 거고 11호와 일본만 발음 11호와 예. 네.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방향에서도 보고 저런 방향에서도 보고 그리고 각자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말이죠. 정치 팟캐를 이야기한다면 새날이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팟짱 등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핵심 이슈에 대해서 논해보고 그렇게 문화, 정치, 사회, 철학, 교육 등 몇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코너를 진행한다면 팟캐스트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요즘 이야기와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의 경우 특정 분야만 파고드니 말이죠. 듣다 보면 여러 팟캐스트의 주제가 겹치거든요. 특히 사회, 정치 분야는 더하지요. 신스님이 민동기의 뉴스바 6월 3일 날 했던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의 코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그 분야를 직접 다룬다기보다는 팟캐스트를 소개하면서 그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소재를 저희가 한 번 더 씹어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독하기님이 이제 요즘에 팟캐스트 게시판 네 많이 남겨주시고 개근하고 계시죠? 네. 짧게 좀 줄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느낌은 이제 다들 호흡이 잘 맞아서 프로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호흡 듣는 입장에서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 종합한 이게 딴지에서 하는 거를 많이 오마주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가벼우면서도 진지했어요. 그리고 프로 댓글로 아브락세스님 그 이제는 프로 웃음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네, 웃음소리 정말 시원해서 듣는데 속이 뻥 뚫렸습니다. 아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 희한하네. 뭐 스칸물 좋아하고 이런 분들처럼 되게 다양해요. 스카놀이 뭐야? 똥. 똥은 뭐? 스카폴로지스트. 똥. 네. 한 줄 건너뛰었어. 네. 아 이거 헤드님의 능력이신 건지 머리들이었지. 이거는 그냥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괜히 네. 했다. 네. 다음에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님. 네.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모두들 잘하셔서 제 방송에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다는 일단은 765201로 입금을 해주시고 정말 제 방송에 초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정규 방송으로 만들어주셈. 요다님 강원의 좌파 명리학 청업편에 출연 재밌게 들었고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밖에 영화백수님, 몹시님, 네스터님, 티엔님, 대전의 김선생님, 이거 피오니님이 쓰셨네. 피오니님이 한번 직접 읽어주십시오. 마음으로 들으려고 감정을 했어요. 담아서 우리 한번 썼을 때의 마음으로 한번 뭐 들어볼까요? 한가. 안녕하세요. 닉네임 피우니를 쓰고 있는 피우니입니다. 마이크에다 좀. 아, 네. 하이피델리티 팬 초대에서 만난 테드님 소개를 파트땅 가입하고 방송도 다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축하드리고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밌었고 잡담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진짜 좀 다들 있어 보이세요. 있어 보인다고? 겨드랑이 들지 마. 이거 뭐 캔다로우드 냄새 막 이런 건 아니고 쌉쌀하다. 나 너무 고박하나 봐. 미안. 아이고 이뻐.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맞아. 네. 그래서 아까 그 위에서도 그 후기들 보면은 다 막 프로 팟캐스터 같다고 막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런 거 진짜 느낌 좀 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되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아니에요, 누구를 진짜. 딱 집어서 할 수 되게 좀 없으니까. 무르르듯이 디프리 때 자연스러웠던 취조를 해보도록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밖에 곧질러님,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계신 팟빵의 댓글인데 이노베이터 요분은 이제 저희 그 당주님이죠. 이거 요즘 큰일 납니다. 어뷰징 이거 그랬습니다. 파란 타일 심장님, 그리고 소문 듣고 오셔서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무야산다 옥수총각 사짜스님, 노르웨이 71 NAYOU 그리고 U9507114 비밀번호 같아요. 그러게 U
학번인가? 95년생인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생년월일 진짜 95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어요? 네. 우와. 이런 아재들 같은 이런. 멋쟁이요 사군자 10일. 댓글 다신 분들 티라노사우루스 동네 모르는 오빠 소닉 아르 나노나 사군자 10일 말씀드렸죠. 사자스님 그리고 한국의 주한도 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의 주한 댓글은 나중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로님이 우리 성년님이 와서 셈렐루야. 성년님 찬양 성년님 찬양. 성년님 찬양합시다. 얘가 4일씩 가서 이걸 부르려고 했다니까. 네, 나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랑 이렇게 몇 명이 정말? 테라스에 같이 서서 네 팟빵 메인에서 떠서 보고 왔어요. 건승을 빕니다. 팟빵 메인에 그게 도대체 어디서 저희 로고가 떴다고 해서 저희도 한참 찾았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모바일로 그거를 보면은 모바일에서 추천 목록에 저희 로고가 떴었대요. 며칠 동안 떠 네, 있었대요. 며칠 동안 떠서 그거를 이제 보고 그래서 순위가 조금 유지가 됐던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광고 시간인데요. 저희 팟캐스트 듣는 당은 아마도 월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월간이냐 그 텀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된다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뭐 시간 되면은 심심하면 가까운 사람 시간 되는 사람 모여서 좀 부담을 덜고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지도 마시고 너무 저희를 잊어버리지도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생겨서 아직 글씨도 잘 못 쓰니? 양재역에 가봐. 양재역 3편 출구 50m로 직진하면 훈민정필 글씨 교정 학원이 있어. 정말? 정말. 대장님. 지금 글씨를 못 쓰는 자가 전국에 속출하고 있어. 연필과 지우개를 갖고 오느라. 훈민정필 글씨 교정 전문 전화번호 공기. 자기 직장 전화 573에 0221 573에 0221 573에 0221 연락 주세요. 매번 빅히트잖아. 슝! 요즘 뭐든 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들었던 에피소드나 최근에 뭐 눈에 띄었던 팟캐스트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브라사스님. 예, 아브랄 팟캐입니다. 요즘에 지식 라디오에서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방송을 좀 듣고 있어요. 역사 팟캐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듣다가 이제 일본 역사까지 좀 듣게 됐는데 이게 이역부나 팔린 소설 야마호카 소아치가 쓴 소설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책이고요. 요약하거나 아니면 성우들이 나와서 연기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고 출연진들이 공부하고 와서 그 흐름도 이야기해주고 배경도 이야기해주고 역사도 이야기해주고 에피도 알려주고 뭐 그런 게 진행이 돼요. 전국시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또 이 이야기들이 임진왜란하고 얽혀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이야기들도 재밌는데 이게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그 부하 부인 뺏고 그 뺏은 그 부인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고 뭐 애인 때문에 모략하고 전쟁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횡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그리고 정말 또 인상 깊었던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1살 때 연상의 여자한테 집적됐답니다. 제 취향인가 봐요. 저도 우리 마누라가 4살 많잖아요. 4살. 4살. 그래서 다 집적이 됐는데 근데 그거를 집적되는 거를 보고 질투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여자랑 하룻밤을 잤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직접 당하던 여자가 또 질투를 해서 그날 밤에 또 같이 잤대요. 11살에. 어머나. 하룻밤에 2명. 길에서 만나면 직업이 슬리퍼. 11살이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야 되나? 발기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죠. 정말? 정말? 네, 할 수 있습니다. 4학년 때부터? 요즘에 네. 중학생부터 저학년 때부터 자위하는데. 아니 근데 요새야 그렇지 옛날에는 옛날에도 뭐 더- 그런 옛날에도- 분위기 탱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간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무려 여자 진행자가 있다는 거.
우리도 안 꼴리죠. 우리는 이치가 있잖아. 하여튼 미드 보아 보듯이 이렇게 모아 듣는 거 추천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다음에 이치님 한번. 네, 제가 추천할 팟캐스트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인데요. 보면 늘 스님권에 있긴 하지만 잘 안 듣게 되던 팟캐스트예요. 지금은 제가 종교에 되게 심한 회의론자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한 2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회 다녔었고 지금도 어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인지 스님이 하시는 얘기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분 되게 굉장한 분이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즉설을 하시는데 각자 고민을 안고 찾아온 분들의 얘기를 듣고 수행하는 법이나 해답을 주세요. 네, 한 번씩 그 말씀이 되게 극단적이신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탈모가 심해서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한테 그러면 스님 시켜라. 머리 밀 걱정 없으니 얼마나 쉬우냐. 진짜 파격적인. 나가서 일도 안 해도 된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듣다 보면 질문자들한테 애정을 갖고 한 발짝 떨어져서 문제를 바라볼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 성함부터 법륜 스님이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듣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의 한 반 정도가 우리 뭐 어머니 아버지 또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 어느 순간 되게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소하고 그러면 스님이 좀 꼬증을 하세요. 개팍하게. 그래서 그런 재미에 저처럼 거리낌을 느끼셨을 분이 꽤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추천드리고요. 듣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이슈들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깨달음이 약간 올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분 하시는 거 콘서트 몇 번 가봤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다음번에 하는데 알게 되면 나도 불러줘요. 그 정토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 스케줄 나와 있어요. 네, 스케줄 나와 있어요. 콘서트를 라이브로 녹음을 해서 방송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도 항상 많이 와요. 가보면. 정말 많이 오고 그게 바깥에서 이렇게 선착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끊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다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방송 분량이 길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듣기도 좋아요. 재밌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파격적인 답변도 있었던 것처럼 그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답변도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 애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고민들에 대해서는 이 스님분 자체도 이미 이제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등학교도 일찍 그만두고 이런 경험이 또 걸 많으시구나.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재밌겠네. 잘 들었습니다. 그 DK님은 요즘 뭐 들으시나요? 예, 저는 요즘에 픽초로쇼 시즌 2.5를 듣고 있는데요. 이 팟캐스트는 제가 이제 영화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신작 영화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극장 가서 볼까 집에서 볼까를 매번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참고하기 좋은 비상 경보회 같은 방송입니다. 추천 회피는 64 배트맨 대 슈퍼맨이고요. 이 방송의 진행자들은 자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작 영화는 회차에 올라오면은 꼭 관람 후에 청취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청취가 싫으신 분들은 회차 목록만 참고하셔도 이 신작 영화 예매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회차 목록만 참고해도 그걸로 어떻게 예매 고민할 때 참고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트맨 대 슈퍼맨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픽초로쇼에 올라왔네?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극장 가서. 약간 그런 힌트가 있다. 나도 알바다. 그래서 유사하다고 써놓은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유사한 팟캐가 나도 알바다가 있는데요. 이 두 팟캐에 올라오는 영화는 일단 먼저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거나 굳이 극장에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DK님이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형추님은 요즘 저는 제가 뭐 이상한 방송 들을 것 같겠지만 굉장히 저 같은 더러운 거. 경우는 이제 아니에요. 근데 증문즉설 듣고 애는 이런데 더럽지 않아요. 네. 저는 취미가 이제 언더 팟캐스트들 듣는 게 취미라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 검색해서 이렇게 듣는 편인데요. 거기 중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쌤톡 방송이라고 쌤톡? 네. 시즌 3까지 나왔는데 사실 1, 2편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구미가 안 당겼어요. 근데 2016년부터 시작한 시즌 3부터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되는 에피소드부터 학교 폭력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의 입장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느꼈던 선생님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방송이에요. 꽤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후기가 별로 없어요. 팟캐스트에 아예 없고 들을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팟빵에도 몇 개 있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고정 청취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이렇게 당겨주셨는데 많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여기 네. 3대 요정님들이 같이 출동하실 거 오늘 그렇죠. 소개받았으니까. 3대가 누구죠? 3대 너. 뾰로롱. 저도 오늘 요정. 네, 저도 요정이고 싶습니다. 테드입니다. 근데 그 쌤톡 방송이라는 게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면은 한 뭐 30대도 계신 것 같고 40대, 50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아울러서 계시더라고요. 보통 팟캐스트가 이제 의욕을 먹고 하시는 거니까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한번 쌤톡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이 재밌다고 생각이 드시면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 이제 연도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세요. 관련돼 있으니까 한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테드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 있어서 말씀을 길게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섹시해요. 네, 저는 목소리가 잠겨 있지 않아도 섹시합니다. 예. 저희가 파일럿 녹음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 소니 아르마에 제가 한 번 더 나가기도 했고 여기 최근 회차에 그 음악 취향 와인의 필진 폴리님이 나오셔갖고 혐오나 여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길게 나눴었는데 물론 방송이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거칠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방송을 듣고 나서 그 제가 그 생각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방송 그 사건이 많이 확장이 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왜 그렇게 됐었는지 저도 좀 갑갑한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남자 입장에서 근데 그 방송을 듣고 나니까 일견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소니 아르마에서 그 소재를 다룬 거는 굉장히 의외고 다른 청취자분들도 좀 힘들었다고 후기에 올라오긴 했는데 좀 길고 어려웠어요. 네. 길고 이제 막 되게 거칠게 토론이 되니까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난 파일럿에서 이치님이 소개해준 연쇄살인 엑스파일을 들었는데요. 이게 정말 그 연쇄살인마에 대한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첫 회에 그 연쇄살인마가 진짜 나쁜 놈 나오죠. 테드 번디라는 애가 나와요. 테드 번디. 테드 번디. 네. 근데 이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방송 진행을 하시는데 그냥 대명사를 쓰실 수도 있잖아요. 이 방송 뭐 이렇게 테드 번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살인마는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계속 테드 번디는 이랬습니다. 테드 번디 저래 테드 번디님이 하이피델리티하고 그 방송을 들으니까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뭐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네요. 네, 진짜.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이 테드 번디가 아마 그 양들의 침묵에서 그 버팔로 빌 모델로 한 것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우리 테드가 모델이. 어쨌든 어느 곳에든 있었구나.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근데 더 짜증나는 건 2화에 이제 다른 살인마가 나오는데 2화에서 또 테드 번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3화에는 혹시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나와요. 진짜? 계속 나와요. 나 그 방송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자, 당주님은 어떤 방송? 네, 목소리가 잠기셨어. 네. 저는 듣는 패턴 자체가 일을 하면서 보통 듣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렇게 플레이 해놓고 그냥 쭉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라고 그러면 좀 죄송하고 그 노출이 많이 되지 않는 방송들은 잘 못 듣는 편인데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XSFM의 그 알실이랑 뭐 요파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하게 되는 그 XSFM 그 알실에서 장기 프로젝트 중에 스판덱스 영웅전하고 손이상 선생의 이상평론을 요즘 하고 있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게 듣고 있고 일단 요정카인 그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홍성갑. 홍성갑. 아, 예, 네, 네. 홍성갑 갑질인데. 토토로 네. 아니 그 카인 요정님 되게 좋아하고 또 요즘 사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네. 그리고 손희상 작가 그 알실 안에서도 평가를 그렇게 해주시던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흐름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따라잡기 힘들고 그러면서도 중간에 뭐 이게 의미가 있고 뭐 듣고 나면 뭐 모르겠고 뭐 하여튼 그런데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해석이 좀 참신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전 요새 그 알실에서 김상조 엔지니어 나올 때마다 빵빵 터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조입니다. 우리 DK 잘하는데. 6월. 김상조 엔지니어입니다. 네네. 광고 많이 주세요. 아 그리고 피오니님도 한번 최근에 에피소드 맞아. 들으신 게 있으시면 재밌게 생각나는 대로 듣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즉흥. 그냥 좋아하는 방송이라. 뭐만 듣는다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한 개만 딱 말해봐. 추천을 해주면 뭐 좋아하세요? 제가 그 게시판에다가도 썼는데 아나무인 연애상담 요즘에 음. 그거 엄청 듣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역주행해서 막 다 듣고 있어요. 아나무인 연애상담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거 네. 달빵 네. 달공. 네,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예전 에피소드도 많이 듣고 있고 그 달빵님이 빵집 오픈하신다고 아. 네, 빵 굽는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빵사. 네, 그 소식 전해줘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요. 아 그 위치가 나와 있어요? 알려준대요. 아. 오픈하면 네, 자영업자가 되셨다고. 그 오픈 안 하는 더 게 좋을 것 같긴 아, 더 근데 바빠지겠다. 그렇긴 하죠. 그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그 제빵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구만요. 네. 네, 그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요 지난해 추천 결과 이거는 뭐지? 그건 지나가지. 아, 네. 아 그거는 그 소녀소년 시어터 방송하고 아날람 방송을 네스터님이 저하고 이제 성녀님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닉붐 아르마딜로는 삭스님 추천 듣고 아리아더님이 듣고 계시다고 예, 그 소식 아라리더. 전해드리려고. 아라리더? 패스. 지금까지 요즘 뭐든 나였습니다. 슝. 빅그린2-3에서 협찬받고 싶은 57초 팟캐 정보입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량의 백수가 발생한 탓인지 다양한 팟캐스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방송이 끝까지 살아남을지 지켜보는 맛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만 안 망하면 되니까. 아닙니다. 팟캐스트 듣는당 방송이 생각보다 순위가 높아 황당했죠? 팟빵 게시판을 보면 그냥 사회자들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 외로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잉여력이 방송이 됩니다. I'm your allergy. 너브리 칼텍스 협찬 57초 팟캐 정보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아브락사스. 자, 하루에도 몇 개씩 런칭되는 팟캐스트 홍수 속에서 눈에 띄는 신작 팟캐스트를 뽑아와서 우리 마음대로 점수를 매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닉붐 곱하기 아르마딜로의 발보드 차트 코너를 가지고 온 건데요. 새로운 팟캐에 목마른 우리 청취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신작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세웠는데요. 3가지입니다. 최근에 런칭되었어야 하는데 3번 이상은 방송한 작품이어야 된다. 그리고 콘셉트이 새롭거나 주목해야 될 만한다. 그리고 성의가 있어야 된다. 요 3가지인데요. 일단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당내 싸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제가 가서 해고 싶어. 탈당과 복당을 번복하는 사람이 가벼운 정치인이지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벼운 정치입니까? 아니 그걸 야당 사람이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그 나라고 막장내는 거지.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첫 번째 시간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친노 난리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친노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전 의원을 왜 입당을 시키려고 조금 잊혀지고 싶기도 한다 했는데 네. 팟캐스트는 거 왜 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사명감, 의무감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팟캐스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중심에 이 작가가 있었죠. 나는 이 작가를 처음에 좀 약간 껄렁하게 봤거든. 자, 2016년 5월 25일에 런칭된 팟캐입니다. 8개 에픽 업데이트 됐는데요. 그중에 1-2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가, 정청래, 손혜원 의원이 나오는 방송인데요. 뭐 그분들 누군지 다들 아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 제가 직업이 직업인지라서 요즘처럼 좀 둔감할 때가 아니면 이런 거 못 들고 오거든요. 예민한 시즌 되면 문서 막 날라옵니다. 저희 사무실로. 어디 가지 말고 복무 관리하고 표현하지 말고 중립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오는데, 지금은 일단 나눴으니까 요런 때 하고 싶은 말 해야죠. 그리고 요럴 때 이런 큰 팟캐스트 한번 막 따라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처음이니까 제가 먼저 평가를 할게요. 5점 만점으로 각자 듣고 점수를 주시면 되는 건데, 한마디로 일단 실망입니다. 선거 직전에 이 작가가 진행자로 하던 그 게릴라 방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포맷 그대로예요. 1-2부가 이 작가 스타일이 워낙 독특하니까 뭐 어디 나가도 냄새가 비슷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출연진도 딱 그렇고 진행 방식도 딱 그렇고 일단은 3점 깎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실망인 거는 1회부터 광고가 있어요. 이게 배알이 엄청 꼴리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있는데 일단 입금부터 해. 국민정품 게시글 일단 4점 마이너스. 한번 줄고. 협찬 좀 왔으면 좋겠어. 선물 좀 드리고 이렇게. 여하간 4점 마이너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갑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중간에 말하는 게 있는데 조금 잊혀지고 싶다. 그래도 사명감 때문에 이 방송한다. 뭐 그러기도 하고, 손혜원 의원이 당 분위기가 이렇게 마음하고 다른가 봐요.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런 거 약간 그런 모습 많이 보이시는데 듣다 보니 힘도 되드리고 싶고 뭐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1-2부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정치 알바 본편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시사가 좀 있는데 뒤로 가면 그냥 소외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2부부터는 뭐 새로운 시도도 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안팎 가리지 않고 막 싸대는 속사포도 있고, 그래도 지금 요런 이야기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송들 꼭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약해지네요. 제가 지금 점수 몇 점 깎았죠? 4점 1점이니까 3점 7 마이너스 2점이네요. 7점 깎았으니까. 그래서 컨셉은 식상하다, 뻔하다. 그래도 응원 점수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정치 알바 1-2부는 빵점 주겠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빵점 주겠습니다. DJ 팬들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몰라. 빵점. 와, 우리 게시판 초토화될 수도 있겠는데. 많이 안 들어요. 괜찮아요. 단두대로 보내버렸어 첫 방송을. 그러니까 일단 당도 못 날라가고. 이거 아마 형추님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네, 저도 좀 식상해서 이 작가님이 하시는 게 조금 비슷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듣다 보면은 EJ 듣는 것 같아요. EJ에서 정청래 의원이랑 손혜원 국회의원 초청해가지고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항상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좋게 나가다가 부정적인 거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씨 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 취향은 좀 아닌데. 저도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 버프가 좀 있어요. 좀 불쌍하잖아요. 국회의원 못 나가고. 그래서 저도 그냥 불쌍하니까 정청래 버프 줘서 0.1점 드립니다. 합계 0.1점이야. 이거 점수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거 야구 세이브 아니었나요? 저는 테드고요. 저도 약간 부정평가의 마음이 있어서 뒤로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쭉 약간 만연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손 위원장님이 당 안쪽하고 이제 마음이 많이 다르셔서 이런저런 소외도 많이 밝히시고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뭐랄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친야 성향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당 밖에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그 당의 목소리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게 꼭 좋은 일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당의 목소리가 꼭 하나로만 나온다는 거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맞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서 정상적인 토론이 되면 좋은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당에서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쉽다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에서도 팟캐스트를 한다는 더민당에서 팟캐스트를 출범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쯤 될지 진짜가 모르겠어요. 나타났다 시즌3 결제 났답니다. 하긴 한데요. 이제 시작한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나올라나? 저도 이제 손 위원장님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이분들이 계속 이제 안타까운 얘기만 한 게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당에서도 좀 다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대신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 청취자한테 너무 전달이 되면 그것도 듣는 사람한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바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 정청래 의원도 덕컷도 했었고 막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상황은 알겠는데 조금 바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1점 드립니다. 낮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지금 1-2부에 관해서만 네, 1-2부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것도 들어보셨으면은 코멘트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나는 오늘 이제 어제랑 오늘이랑 업데이트된 들었어. 것까지 다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1-2부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손 의원의 그 초선일기 그다음에 키워드 정청래 나는 키워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초선일기. 그러니까 그분이 쓰시는 언어가 우리가 그냥 뭐 시장의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되게 편하고 어렵지 않은 말로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모를 것 같은 이런 거는 어떤 순서로 되는 건데요? 나는 왜 이걸 모르지? 왜 국회의원들은 여기저기 와서 인사만 하고 가지? 그런 부분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반가웠던 게 저는 정청래 의원도 좋아하긴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뭐 컷오프 된 뒤에도 여러 가지 활동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파파이스에는 어쨌든 계속 나오실 거니까 그분 목소리는 계속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손혜원 위원장님은 당선되신 다음에 나는 어떻게든 페이스북에 그분 글 말고 그분 목소리로 그분이 이렇게 막 바로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셋이 약간 성향 비슷한 거 맞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통하니까 직선적으로 어울려 다니지?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이분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단이 또 생겼구나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몇 점? 그래서 내 점수는 다들 깎았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들은 에피소드라 그러면 4점 정도 주고 싶은데 1-2 때는 한 2점? 2점? 오, 다들 쎄. DK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이게 워낙에 베테랑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흠잡을 때가 솔직히 방송 완성도 면에서는 별로 없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전 현직 정치인들이 뭉쳤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치적 시각으로 이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새 들었던 시사통 김종배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좀 진행자들 캐릭터성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 깊은 분석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정치 알바 1-2에는 2.5점 드리겠습니다. 오, 나 그럼 더 줄래. 완전 조정 가능해? 몇 점? 그럼 3점이요? 안 돼, 안 바꿔줘. 슈퍼 돌아가 안 돼, 안 바꿔줘. 바꿨어. 당주님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원래 EJ 팬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완중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왜 우리 공격받을까봐? 하여튼 쫄았어. 예, 무서워요 지금. 제가 EJ 팬들 팬카페도 가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일단 정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에피소드 가지고만 평가하기보다는 장기성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내의 이야기는 언론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 말고는 들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손혜원 위원장이라든가 정청래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일단 내부적인 솔직히 속내 있는 걸 전부 다 하는 말 못하겠죠. 대외비도 있을 테고. 근데 그것들을 중요한 시점에서 언젠가는 이렇게 빵빵 터트려줄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EJ 관련된 팟캐스트 거의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 형님이 요즘 분노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총선 때부터 해서 지금 분노적 게이지가 너무 피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화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이게 고착화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요즘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좀 듣다 보면 좀 지쳐요. 네네. 좀 듣는 사람도 지치고, 근데 그게 듣는 사람도 지치지만 그 방송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작가님 자체도 지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릴렉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로 한번 그렇죠. 네. 좀 다른 팟캐스트 좀 들으시고 남 말도 좀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저는 한 4점. 오, 많이 줬어요. 팟캐스트 듣는다면 다 그렇지 않아요. 피오니님도 이 방송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들었고요. 안 들어봤어요? 저도 EJ는 듣는데 저도 이 작가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요즘에 EJ 들으면 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다가 막 화를 막 내시다가 막 되게 거친 발언도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면 다른 분들이 말리면 욕해도 되나? 몰라 씨파 막 이러면서 이러시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 됐다 그래 막 이런 느낌 그런 거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캐릭터긴 한데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증문즉서를 추천을 드린 게 지쳐요. 그냥 듣기만 해도 실사 팟캐스트 뭐 정치 뉴스 이런저런 거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듣는 입장에서도 휴식이 필요할 만큼 굉장히 피곤한데 특히 이 작가님이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10분 100분 이해를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됐든 정제된 정보를 듣고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한테 그리고 아무리 팟캐스트라지만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훨씬 그 압박이랑 스트레스가 그리고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정보들과 일어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분께도 추천드리겠어요. 이 작가님 증문즉설 들어보세요. 예. 아우 예. 정치 알바. 평점 1.77점 받았습니다. 너무 깎았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방은 우리 당주님께서 뭐 맷집으로 다 버텨주시고. 두 번째 방송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 음악 좋다. 에이! 제가 원래 뽕을 뽑는 팟캐스트. 이거는 우연찮게 골랐는데 이 진행자들 내공이 있더라고. 의외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는다, 끝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 의식이나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뽕을 뽑을 주제는 뭐냐면 최근에 언제부턴가 부쩍 사람들이 등산복을 많이 입고 다니죠. 왜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무슨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등산복을 다 입고 가나. 그렇게 다 입고 가야 자기가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있다. 어른들은 의복의 기능에만 치중하는 문화를 겪어오신 분들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짜장면 통일해야 되는 문화 맞아요.가 어우러지면서 저 등산복이 확 갔다고 봐. 비매너로서 상대방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언제 어디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옷을 입는 건 내 자유지만 내가 옷을 입음으로써 자, 함께 들은 방송은요. 뽕을 뽑는 팟캐스트 뽕캐 1호입니다. 이게 또 1부가 아니고 1호, 2호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2016년 5월 16일 파일럿 런칭해서 지금까지 5화 방송했고요. 사람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끝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봐서 자기들은 한번 뽕을 뽑아보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방송입니다. 1호 주제는 한국 사람들의 등산복 사랑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듣고 싶네요. 네, DK님 말씀 듣고 싶네요 한번. 예, 저는 그 방송에서 다룬 등산복 뉴스를 먼저 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단체로 등산복을 입은 다음에 한국을 자주 왔다면은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쩌면은 등산복 패션이 선진국 문화의 척도다라는 국내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조금 그 뉴스 자체가 서양에 대한 열등감이나 자국민 비하 느낌이 저는 좀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행하는 비매너가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송에서 이거를 재밌게 하려고 주제를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언론 프레임에 나눠진 그것에 세대 갈등을 좀 부추기는 거에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감점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게시판을 또 들어가 봤는데 방송 얘기보다 음악 좋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댓글에. 음악 좋던데. 네, 그건 저도 동의하는 점인데. 잠깐 듣는데. 그건 저도 동의하는 점인데 이게 그 토론 주제 듣는 청취자들이 집중하게 만들어야지. 음악 뭐 썼냐고 물어보는 그 게시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저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봤기 때문에 1점, 2점 드리겠습니다. 1.2점. 네. 또 세. 5점 만점에 1점이죠. 5점 만점에 가능성만 보고. 그렇습니다. 그 당주님도 되게 많이 이렇게 몰아서 들어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야, 왜 진행?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자세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대본하고 잡고. 지금 역행해가지고. 그냥 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뽕을 뽑는 팟캐스트 뽕캐인가요? 뽕캐 그 모토가 끝까지 이제 우리는 결론을 하나라도 내준다. 뭐 이렇게 뭐 흐지부지하게 안 한다. 근데 이건 뭐 팟캐스트 음원이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나중에는 그냥 개인들의 주장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뭐 지상파든 다른 언론에서든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먼저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흐름을 읽고 가요. 그럼 토론하는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데에서는 강한데 이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한쪽 사이드의 얘기 쪽으로 흘러가게끔 주장하는 그런 방송인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균형적인 시각이 좀 아쉬웠다. 네, 좀 균형적인 시각 좀 아쉬웠었어요. 네. 그래서 몇 점? 점수는 근데 저는 후한가요? 저는 한 3점 정도 생각합니다. 네. 넉넉하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녹음하고 하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방송들이 음질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이 방송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심하게 거슬린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준비를 좀 하고 오신 것 같다. 네. 저는 이게 들으면서 되게 에피소드 자체가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껄끄러워 하는데 잘 얘기 안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저는 등산복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등산복밖에 없어요. 그 기성복들이 등산복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그치. 그리고 구매할 맞아. 수 있게.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뽐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물건이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다 등산복이에요. 또 뭐 근데 많이 사니까 많이 파는 거 효도로용 선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런 뭐랄까 웨어러블 스타일이 등산복으로 흘러가는데 사실 외국 사람들도 등산복 많이 입어요. 근데 이제 스타일이 화려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뭐 아크트릭스나 뭐 콜롬비아 같은 것들 우리 보면은 그냥 일반 치노 팬츠처럼 생겼는데 이제 등산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화 되면서 좀 세련돼졌다 그래야 되나? 조금 화려해지고 그렇게 일상복처럼. 네, 일상복처럼. 근데 우리나라 등산복은 지나치게 화려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비싸요. 피엘라벤 되게 좋아하는데 피엘라벤은 약간 어반 스타일이거든요. 그쪽 뭐 유럽 감성 뭐 이런 좀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피엘라벤이. 근데 내가 그런 감성이에요. 생리도 그렇게 생겼잖아. 생리요? 맞자. 밑에 엉덩이 폭발하고 있어. 지금 셔츠 색깔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감성. 조금. 아니 저는 사실은 뭘 입던 말던 남한테 뭔 상관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등산복이 편하죠. 패킹하기도 좋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사 자체에서 입고 오지 말라고 좀 그러잖아요.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좀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재미있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한 4점 드리고 싶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 주제가 등산복,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서 등산복을 입고 오지 말아라 그 부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등산복 어르신들의 부모님들의 등산복에 관한 인식이라는 게 제가 직접 겪으면서 굉장히 좀 화도 나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진행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전 이 얘기를 했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옛날부터 멋부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뒤에는 자꾸 등산복을 입으려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애 같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굉장히 무채색 옷을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나이 드시니까 취향이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한동안은 왜들 그렇게 꽃분홍색에다가 초록색에다 노란색에다가 무당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뭐 산에 가서 길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냐고 너무 보기 싫다고 그리고 쓸데없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는데 한 그 유행이 계속 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입고 싶다고. 근데 이걸 안 입으면 그 어른들 커뮤니티 안에서 저 집 자식은 저거 하나 못 사주나? 그런 어떤 이렇게 뭐랄까 레벨링이 되는 것 같아요. 라벨링이 되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 등산복을 입는 사람, 등산복을 안 입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도 전혀 안 어울려요. 막 그 말도 안 되는 꽃무늬에 그러니까 또 어른들이 입을 수 있는 브랜드는 또 따로 있으니까 또 어른들은 다른 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걸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엄마가 굳이 그걸 입고 싶어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블랙야크가 최고죠. 블랙야크. 난 너무 싫어. 무슨 패치워크 셔츠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능성을 얘기하자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싫어서 등산복 얘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점수를 높이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확실히 저 같은 경우 이제 노인복지관에 자주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 커뮤니티 간에 그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입어야 돼. 우리는 이제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코오롱 스포츠맨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막 이런 거 얘기 무스너클 아세요? 무스너클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몽클레르 막 이런 거 비싼 그런 유를 이제 은근히 바라세요. 그러니까 다들 입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가로 흘러가는 그런 의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뭐 어르신들이 뭐 근데 어르신들 그거 하나 있으면 10년 넘게 입으세요. 진짜. 뭐 그거에다가 정장 입으면 또 다 어울리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입고 가시잖아. 그러면서 은근히 뭐 우리 딸내미가 사줬어 그 한마디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는 마이너스 2점이 들어갔던 부분이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뽕케에서 말했던 부분 중에 왜냐하면 어른들은 뭐 매너 뭐 여행 갔을 때 뭐 매너가 없는 한국의 문화 뭐 이런 집단적인 뭐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그런 집단적인 문화를 지적을 하는 점은 있는데 근데 어르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 들어봐야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 못할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런 시선. 게시판에 어르신 초대하라고 적어놔야 되겠네. 그래서 몇 점? 3.5점. 이야. 재밌던 주제고. 우리 점수 안 주신 분이 또 있네. 피오니님. 안 들어보셨으니까. 그냥 느낌만 보고. 저도 소니아르마 가서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점수를 주네. 몇 점?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상관없습니다. 2점. 음악 점수.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봐야겠네요. 큰일 났네. 테드? 네, 테드입니다. 저도 일단 음악이 좋아서 1점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 취향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네요. 음악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듣지 못했는데 요 가져오신 내용이랑 일단 저는 컨셉이 좀 마음에 듭니다. 컨셉이 뽕을 뽑아보자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부족한 토론 문화나 파고드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게 저도 확실히 동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1.5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요번에 그 다뤄졌던 등산복 문화라는 게 저는 좀 그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모님 세대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 아무래도 그 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높은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어떤 생활을 포기하시고 어떤 취미나 이런 놀이 문화가 상대적으로 되게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어렸을 때 놀이 문화를 못 겪어보고 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 수 있는 방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덜 익히고 드라마나 TV나 뭐 그나마 좀 뭐 요즘에 그 위안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극장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창 경제 인구일 때는 이거를 못 하시다가 취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못 하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서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등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등산으로 취미를 그 확장돼 가는데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가 독재를 겪었고 군부 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그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상대적인 문화가 우리한테도 남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오죽하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등산복 그런 소속감이나 이런 게 돈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상대적으로 그게 쉬워요. 맞아. 그리고 내 소속감을 확실하게 고취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취미가 저변이 다양하고 굉장히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더라면은 우리나라 어르신들부터 이탈리아 아저씨들처럼 멋있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계층이 없었고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 취미가 없었으니까 뭐 그럭저럭 먹고 살았으면은 어떤 분들은 악기를 다루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 수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 적은 데는 그만한 그 우리 과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이 이런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취급했다는 것도 저는 꽤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점수는 총 4점입니다. 멋있다. 큰일 났네요. 총점은 얼마입니까? 아니 저 안 했는데. 아, 미안해요. 일단은 제가 보기는 녹음 상태가 안 좋아요. 녹음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이게 그 가게에서 직접 녹음을 했대요. 삐지도 막 신경 써서 여기저기 넣긴 했는데 볼륨 조절 안 돼서 좀 거슬리는 것도 있었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 테드 정말 잘하는 거 같아요. 아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하면 다 잘 돼요. 아 그런가요? 테드도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방송 의도 정말 마음에 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물타기 약하잖아요. 아까 테드가 말했지만 그게 토론하는 문화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끝까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쪽에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주제가 등산복이었던 거 계속 여러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런데 이거 방송을 알아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슈퍼스타 K인가 거기서 그 잠깐 지나가면서 말한 퇴근길 책 한 잔이라는 걸 소개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가면서 책 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그런 카페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 여기 메인 진행자이신 자발적 거지님이 거기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거기 덕후님이라고 또 나오시는데 그분도 그런 것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람도 가까이 있는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잘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내공도 있고. 북카페였구나.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성 진행자가 없어요. 아, 왜 또 그래? 그게 왜 중요해? 아, 난 여자가 좋아. 그리고 저기 2부부터 나오거든요. 뻥케 2호부터는 4호까지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세요. 아직 고정을 못 구했어. 5호는 또 결정적으로 안 나와. 아, 진짜 아쉽습니다. 결론 아쉬운 부분이 좀 다르다. 결론은 다르다. 많이 다르다. 의도하고 풀어나가는 방식 좋다. 네, 녹음 좀 아쉽고 그다음 여성분이 없다는 거 이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점수는 1.8점 드리겠습니다. EJ도 1.8점이겠다. EJ는 빵점. EJ가 아니고 정찰과 빵점. 여자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계속 부들부들 낙곰수도? 그래서 평점이 정치 알바 여자 나오지. 그러니까 EJ. 뽕케. 아니 아까 정치 알바 했잖아요. 그래 오케이 야간 평점은 2.79점 나왔습니다. 아까 몇 점이었죠? 정치 알바는 1점 몇? 그러니까 지금 1.77점. 정치 알바가 세력화가 더 돼 있어요. 지금 저희는 이 작가님 응원하고요. 그 방송의 맥락이나 어떤 내용은 죄인은 접니다. 아브락사스. 다음에 안 가서 녹음할게요. 자 여기까지 팝보드 차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브라의 얼스입니다. 우리 애기들이 여러분께 전달할 말이 있대요.
잠시만요.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제발 제발요. 더 많이 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죠. 여러분도 저희 애기들만큼 열정 가득한 하루 꾸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빠 이제 아이스크림